안녕하세요. 예수나우베 베이커리 CEO 한미자입니다. 오늘은 제가 아들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 주방보조 겸 청소부로 변장했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20살에 결혼해서 남편과 함께 시작한 작은 빵집이 이제는 전국 체인점을 가진 회사가 되었지만 제게는 아들 민수의 행복이 무엇보다 소중했답니다. 추적. 창밖으로 비가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본사 사무실 창가에 서서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흐르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69의 나이에도 여전히 일하는 제 모습이 창에 희미하게 비쳤죠. 긴 머리카락이 늘었다고 해도 눈빛만큼은 여전히 초롱초롱했답니다. 어머니, 잠시 시간 되세요? 문득 민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평소와는 다른 묘한 긴장감이 느껴졌죠.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민수는 평소보다 더 깔끔하게 차려입은 모습이었어요. 네이비 수트에 연한 파란색 셔츠, 그리고 제가 생일 선물로 준 넥타이까지. 그래, 무슨 일이니? 민수는 소파에 앉자고 손짓했어요. 무언가 중요한 이야기가 있나 보다 싶어 따라 앉았죠. 제 아들의 눈빛이 설렘으로 반짝이는 게 보였어요. 마치 어렸을 때 새로운 장난감을 사달라고 조르던 그 눈빛이었죠. 어머니, 제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어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물론 언젠가는 올 날이라고 예상은 했지만 막상 그 말을 듣고 나니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답니다. 기쁨과 설렘, 그리고 왠지 모를 불안감까지. 윤하라고 패션 매거진에서 에디터로 일하다 오신 편집 파트 PM이에요. 다음 주에 어머님께 인사드리고 싶어 하시는데. 민수의 목소리가 계속 이어졌지만 제 머릿속은 이미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찼어요. 남편과 사별하고 홀로 키운 아들이었기에 결혼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였거든요. 게다가 우리 달콤한 행복 베이커리는 이제 전국 체인을 가진 기업이 되었으니 혹여 그런 것들을 노리고 접근한 건 아닐까 하는 걱정도 들었죠. 어머니, 괜찮으세요? 제 안색을 살피던 민수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정신을 차렸어요. 그래. 좋구나. 엄마도 내 예비 신부가 보고 싶어졌네. 미소 지으며 대답했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답니다. 다음 주 토요일 강남의 한 레스토랑에서 유나를 처음 만났어요. 전 평소와 다르게 풀 메이크업으로 멋있는 시어머니 모습을 보여주려고 신경을 많이 쓰고 자리에 나갔어요. 유나라는 아이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아름다운 여성이었죠. 키가 크고 날씬한 체형에 긴 생머리가 우아하게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제 시선을 끈 건 그녀의 외모가 아니었어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유나라고 해요.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너무나 완벽한 인사, 지나치게 세련된 매너, 그리고 어딘가 과하게 느껴지는 공손함. 오랜 세월 사업을 하면서 단련된 제 직감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뭔가 의심스럽다 유나의 눈빛에서 진심을 읽을 수 없었거든요. 남편이랑 시작한 작은 빵집에서 기업까지 나는 어머님의 책 한 명 깊게 읽었습니다. 어머님의 경영 노하우가 정말 궁금해요. 유나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지만 그 말 속에 묻어나는 미묘한 뉘앙스가 거슬렸어요. 마치 회사의 규모와 가치를 평가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달까? 제가 너무 예민할 수 있겠다 싶었지만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제게 접근하는 남자들이 저를 대하던 모습들과 이상하게 겹쳐 보여서 찝찝한 마음이 들었답니다. 사기꾼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전 그 자리에서 말을 아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을 바라보며 한숨만 나왔죠. 남편이 살아 있었다면 어땠을까? 그가 있었다면 이런 걱정 없이 아들의 결혼 소식을 기뻐할 수 있었을까? 뭐라고 했을까? 잠을 이루지 못하고 서재에 앉아서 벽에 걸린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한숨만 쉬었습니다. 여보,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요? 우리 아들이 이제 결혼이라니. 결혼. 그 단어를 되뇌이며 유나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분명 완벽해 보이는 예비 며느리였지만 왜일까요? 마음 한켠이 불안했어요.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일찍 회사에 나왔어요. 하지만 업무에 집중할 수가 없었죠. 자꾸만 유나의 눈빛이 떠올랐어요. 그 세련된 미소 뒤에 숨겨진 무언가가 있다는 직감. 사장님, 신제품 기획안 검토하시겠습니까? 비서가 서류를 들고 들어왔지만 제 머릿속은 이미 다른 생각으로 가득했어요. 잠시만요. 구내 식당 담당자 좀 불러주시겠어요? 네, 구내 식당 담당자요? 갑작스러운 요청에 비서가 놀란 듯 했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그리고 인사팀에도 연락해 주세요. 새로운 채용 건이에요. 책상 위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바라봤어요. 곧 칠순이 되어가는 나이. 과연 이 계획이 성공할 수 있을까 걱정도 됐지만 아들을 위해서라면. 김 실장님, 잠시 제 방으로 오시죠. 전 알아볼 일이 있어 구내 식당 보조로 위장을 하고 일할 예정입니다. 전 몇 주 휴가 처리 부탁드리고 죄송하지만 중요한 일은 저녁에 사무실로 따로 와서 처리하겠습니다. 김 실장은 복잡한 마음이 들었지만 절 오랫동안 보며 신뢰를 쌓던 친구라 일단 알겠다고 하고 일을 완벽히 처리했어요. 그리고 전 민수를 따로 불러 제 계획을 시작했어요. 구내 식당 보조로 예비 며느리를 지켜보고 싶다고. 처음에는 당연히 반대했죠. 어머니, 그건 말도 안 돼요. 어떻게 사장님이.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민수야, 엄마 말 좀 들어보렴. 내가 평생을 함께할 사람이야. 주변에서 꾸밈 없는 부분을 이렇게라도 확인하고 싶어. 엄마가 불안해서 그래. 긴 설득 끝에 결국 민수도 동의했어요. 저와 재혼까지 갈 뻔했던 사기꾼이 생각나서 엄마가 너무 불안하다고 하며 설득했거든요. 아침 일찍 거울 앞에 섰어요. 평소에 세련된 정장 차림이 아닌 수수한 면바지에 헐렁한 티셔츠를 입었죠. 머리는 단정하게 묶은 대신 헝클어뜨린 채로 누웠고 화장기 하나 없는 얼굴로 거울을 바라봤어요. 이제 시작이네. 한숨을 깊게 내쉬며 중얼거렸죠. 어제 민수를 설득하느라 밤을 새다시피 했어요. 처음에는 당연히 반대했죠. 사장인 어머니가 구내 식당 주방 보조로 일한다니 말도 안 된다고 했어요. 민수야, 엄마 말 좀 들어보렴. 시계는 이미 자정을 넘어가고 있었지만 저는 끈질기게 설득을 이어갔어요. 내가 평생을 함께할 사람이야. 엄마가 이렇게라도 확인하고 싶어. 혹시라도 내가 상처받을까봐 걱정되는 거야. 결국 민수도 동의했어요. 다만 철저한 비밀로 하기로 했죠. 직원들에게도 절대 알리지 않기로 했답니다. 구내 식당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평소라면 고급 세단을 타고 본사 정문으로 향했겠지만 오늘은 직원 전용 후문으로 들어갔죠. 가방 안에는 주방 앞치마와 위생모가 들어 있었어요.
아, 새로 오신 분이세요? 주방장이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제가 준비한 이력서에는 김순자, 나이 65, 경력 20년의 주방보조라고 적혀 있었죠. 네. 잘 부탁드립니다. 고개를 조아리며 인사했어요. 평소의 당당한 목소리가 아닌 조심스러운 어조로 말했답니다. 첫날은 정말 힘들었어요. 무거운 식재료를 나르고 끊임없이 설거지를 하고 바닥도 닦아야 했죠. 오랜만에 하는 육체적인 노동이었습니다. 손에는 물집이 잡히고 허리는 아팠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편했어요. 순자 씨, 이쪽 좀 도와주세요. 주방 이곳저곳에서 불러대는 소리에 종종걸음으로 움직였죠. 평소 고급 구두를 신던 발이 낡은 운동화 안에서 땀으로 젖어들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직원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서 민수와 유나의 모습을 발견했죠. 둘은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오빠, 이번 주말에 시간 되세요? 제가 좋은 곳을 예약해뒀어요. 또 맛있는 거 사주세요. 유나의 목소리가 구내 식당에 울렸어요. 아들한테 맛있는 걸 사달라고 가진 아양을 떠는데 아들은 그저 허허 웃으면서 다 받아주더라고요. 대충 보면 사이좋은 커플 같았지만 회사에서 공과사가 불분명한 느낌이 들어 아들에게 한마디 해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날 저녁 마지막 정리를 하면서 우연히 유나의 통화 소리를 들었어요.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었는데 복도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였죠. 언니, 걱정 마예. 이번에는 제대로예요. 전국 체인이라고 해. 게다가 순간 손에 들고 있던 걸레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유나의 말투가 평소와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세련되고 우아한 말투는 온데간데 없고 거칠고 날카로운 어조가 섞인 목소리였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안에서 오늘 하루를 되새겼어요. 손은 아팠지만 마음은 더 아팠죠. 제 예감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확인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오해가 있을 수도 있고 좀 더 지켜보고 정말인 것 같으면 확실한 물증이 잡히겠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꼭 지켜줄게. 주방 일도 이제는 제법 익숙해졌어요. 칼질하는 손놀림도 능숙해졌고 설거지도 더 빨라졌죠. 주방에만 있으면 유나를 가까이 볼 수 없기 때문에 때로는 청소를 하는 척 사무실을 한 바퀴 돌기도 했습니다. 어떤 직원도 절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더군요. 그리고 저도 머리 수건과 마스크를 항상 하고 다녔습니다. 사건의 그날도 평소처럼 유나는 직원들 앞에서는 여전히 우아하고 세련된 모습이었죠. 하지만 잠시 후 구내 식당에서 벌어진 일은 전혀 달랐어요. 아니, 이걸 이렇게밖에 못하나요? 여기가 동네 밥집인 줄 아세요? 신입 조리사가 배급하다 실수로 국을 조금 쏟았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유나를 보며 제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마치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거든요. 죄송합니다. 신입 조리사의 어깨가 떨리는 게 보였어요. 저는 걸레를 들고 재빨리 다가가 엎질러진 국을 닦았죠. 아이고, 처음이라 그럴 수 있죠. 괜찮아요. 제가 부드럽게 말하자 유나의 표정이 순간 일그러졌어요. 하지만 이내 예의 그 완벽한 미소를 지어 보였죠. 아, 네. 앞으로 조심해 주세요. 유나가 돌아서는 순간 그녀의 진짜 얼굴을 본 것 같았어요. 차갑고 계산적인 눈빛, 위선적인 미소. 아들에게 말하는 말투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며칠 뒤 또 다른 사건이 있었어요.
유나가 친구와 통화하는 소리를 우연히 듣게 된 거죠. 이 새끼가 이번에는 진짜야, 진짜. 달콤한 행복이 얼마나 큰 회사인 줄 알아? 전국에 매장만 100개가 넘어. 화장실 청소를 하다 들은 대화였어요. 유나의 목소리에서는 흥분이 묻어났죠. 그래서 말했잖아. 이번에는 제대로 물었다고. 결혼하고 1년만 참으면 돼. 그 다음에는 순간 제 손에 든 걸레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소리를 들은 유나가 화장실 안을 살폈지만 다행히 청소도구 카트 뒤에 숨어 있던 저는 보이지 않았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샤워를 하면서도 유나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거울 속에 제 모습이 흐릿하게 보였죠. 주름진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지만 눈빛만큼은 결의로 이전보다 더 강렬해진 것 같았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어. 수도건으로 머리를 닦으며 결심했답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아들을 설득하려면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오래된 수첩을 뒤적였어요. 20년 전 남편이 위기에 처했을 때 도움을 받았던 심의로 탐정의 연락처를 찾아냈죠. 심의로 씨, 아직도 이 일을 하고 계실까?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3번 울리고, 네, 심탐정사무소입니다.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다행히 아직도 같은 일을 하고 계셨더군요. 안녕하세요. 저 한미자입니다. 20년 전에. 아, 사장님, 그럼요. 기억합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이미 결심한 일이었죠. 도움이 필요합니다. 한 사람의 과거를 조사해 주셨으면 해요. 비가 내리는 날이었어요. 심탐정과의 만남을 위해 강남의 한 카페로 향하는 길이었죠. 우산을 쓰고 걸으며 생각했어요. 제가 하는 일이 옳은 걸까? 아들의 연인을 미행하고 조사하는 게 올바른 선택일까? 하지만 어젯밤 들은 유나의 또 다른 통화가 떠올랐어요. 그래, 이번에는 확실해. 저번처럼 실수 안 할 거야. 결혼까지 가서 제대로 한몫 챙길 거라고. 그 말을 상기하고 나니 제 마음 속에 망설임은 사라졌답니다. 한 사장님, 여기 앉으시죠. 심탐정은 제가 기억하는 것보다 나이가 들어 보였어요. 하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날카로웠죠. 부탁드릴 게 있어서요. 조심스럽게 유나의 사진을 꺼냈어요. 민수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이 여성의 과거를 알아봐 주셨으면 해요. 특히 이전의 결혼 이력이나 직장 경력 같은. 심탐정은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드님의 결혼 상대신가요? 네. 뭔가 수상한 점이 있어서요. 탐정은 메모장을 꺼내 뭔가를 적기 시작했어요. 일단 기본적인 신상 정보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조사가 시작됐어요. 매일 아침 주방 보조로 일하면서 저는 심탐정의 연락을 기다렸답니다. 일주일이 지났을까? 첫 번째 보고가 들어왔어요. 사장님, 좀 충격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카페에서 다시 만난 심탐정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유나. 아니, 그녀의 본명은 박서아입니다. 3년 전까지 강남의 유명 술집에서 일했더군요. 제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이어지는 이야기는 더 충격적이었죠. 그리고 2번의 약혼 기록이 있습니다. 모두 재력가의 아들들이었고 결혼 직전에 파혼했더군요.
거에게 위약금을 받아냈다고 합니다. 사진들이 테이블 위에 놓였어요. 각기 다른 남자들과 찍은 사진, 약혼식 사진, 그리고 합의금 계약서 사본까지. 이번에는 더 큰 걸 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혼까지 진행한 후 이혼 소송을 통해 재산을 노리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예감은 했지만 이렇게 구체적인 증거를 보니 마음이 무너져 내렸답니다. 증거. 확실한 건가요? 네, 모든 자료를 준비해뒀습니다. 녹취록도 있고 약혼 파기 관련 서류도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안에서 울음을 참느라 힘들었어요. 제 아들이 제가 그토록 소중히 키운 민수가 이런 여자에게 속고 있다니. 하지만 이제 어떻게 이 사실을 민수에게 알려야 할지, 그게 더 큰 고민이었답니다. 충격이 클 텐데.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날이었어요. 구내 식당 창문으로 보이는 하늘은 꼭 제 마음처럼 흐렸답니다. 탐정에게서 받은 자료들이 가방 속에서 무겁게 느껴졌어요. 어머니! 민수의 목소리에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순간 제가 김순자 할머니라는 걸 잊고 반응할 뻔했죠. 아, 죄송해요. 잠시 멍해 있었네요. 배 식구 앞에 서 있던 민수가 웃으며 말했어요. 괜찮으세요? 좀 피곤해 보이시는데. 민수의 따뜻한 목소리에 가슴이 아팠어요. 이런 순수한 제 아들이 사기를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눈물이 날 것 같았죠. 네, 괜찮아요. 늙어서 그래요. 수저를 건네며 애써 미소 지었어요. 그때 유나가 다가왔죠. 오빠, 여기서 뭐해요? 회의 시작해야 하잖아요. 유나의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제 귀에는 가식적으로 들렸어요. 민수의 팔을 붙잡는 모습도 거슬렸고요. 아, 맞다. 어머니께 전화 드려야 하는데. 민수가 휴대폰을 꺼내려 하자 유나가 재빨리 말했어요. 나중에 하세요. 지금 임원들 다 기다리고 있을 텐데. 그렇게 둘이 사라지고 난 후 저는 잠시 주방 구석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민수야, 오늘 저녁에 시간 좀 내줄 수 있니? 퇴근 무렵 드디어 전화를 걸었어요. 떨리는 목소리를 애써 감추며 말했죠. 네, 무슨 일이세요, 어머니? 너랑 잠깐 이야기하고 싶어서 레스토랑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평소에 민수가 좋아하던 이탈리안 레스토랑이었죠.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표정이 안 좋으시네요. 테이블에 마주 앉은 민수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었어요. 민수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열었어요. 탐정이 건네준 서류 봉투를 꺼내며 마음을 다잡았죠. 이게 뭐예요? 열어보렴. 봉투를 연 민수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어요. 유나의 과거 사진들, 유흥업소에서 찍은 사진들, 이전 약혼자들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자료들이 차례로 나왔거든요. 이게 무슨...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천천히 설명을 시작했답니다. 유나, 아니, 박서아라고 해야겠구나. 그 애의 본명이야.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가 이상한 낌새를 느껴서 조사를 좀 했단다. 와인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시고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그 애는 지금까지 2번의 약혼 경험이 있어. 모두 재력가의 아들들이었고 결혼 직전에 파혼하고 거액의 합의금을 받아냈더구나.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아니, 그럴 리가. 이것 좀 들어보렴. 녹음기를 켰어요. 유나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죠. 이번에는 제대로야. 결혼하고 1년만 버티면 돼. 그 다음에는 이혼하고 재산 절반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민수의 손이 테이블을 꽉 쥐었어요.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는 걸 보며 제 가슴도 미어졌답니다. 이게 정말이에요? 응. 미안하구나, 우리 아들. 긴 침묵이 이어졌어요. 레스토랑의 은은한 조명 아래서 민수의 눈물이 반짝였죠. 어머니는 어떻게 이런 걸 다? 제가 한숨을 깊게 내쉬었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레스토랑의 조용한 공간에 우리의 숨소리만 가득했죠. 그래. 미안하구나. 하지만 엄마는 내가 잘못되는 걸 볼 수 없었어. 그동안 주방에서 그 힘든 일을.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저도 참았던 눈물을 더는 막을 수 없었죠. 괜찮아. 엄마는 내가 행복하길 바랐을 뿐이야. 그때 민수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윤하였죠. 오빠, 어디에요? 집에 들렀는데 안 계시네요. 민수는 잠시 전화를 바라보다가 스피커폰을 켰어요. 윤아 씨.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이제 그만하죠. 모든 걸 알고 있어요. 오빠 갑자기 왜 그러세요? 제가 뭐 잘못했어요? 오해 있는 게 있으면 풀어요. 오해요? 그래요. 오해면 좋겠다. 내일 상견례. 예정대로 하죠. 그때 모든 걸 밝히는 게 좋겠어요. 민수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단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야 그의 어깨가 무너져 내렸지만요. 어머니, 저는 정말 바보였죠? 아니야. 내가 순수했던 거야. 그게 잘못일 순 없어. 그날 밤, 오랜만에 민수가 제 집에서 묵었어요. 옛날처럼 머리를 쓰다듬어주며 밤을 지새웠답니다. 다음 날 아침 고급 한정식 집에 룸에 도착했을 때 이미 유나와 그의 부모님이 와 계셨어요. 어머님, 늘 건강해 보이세요. 유나는 평소처럼 우아한 미소를 지었지만 그 눈빛은 불안해 보였어요. 유나 씨, 아니, 박서아 씨. 제가 입을 열자 유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네, 무슨. 이제 그만 가면을 벗으시죠. 트레이블 위에 차례로 증거들을 올려놓았어요. 사진들, 약혼 파기 합의서들, 녹음 파일. 이게 무슨. 유나의 부모님도 충격을 받은 듯 했어요. 이게 무슨 소리니?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죠. 뭔가 부자연스러운 느낌이 연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유나 씨 진짜 아버님이 맞는지 돈 받고 오신 가짜가 아닌지 의심까지 드는군요. 화장실 전화하고 부스럭 소리에 누가 있나 두리번거렸던 거 기억하시나요? 제 말에 유나의 눈이 커졌어요. 이제야 모든 걸 깨달은 듯 했죠. 그러니까 어머님이. 네, 제가 그때 숨어있던 청소부였어요. 당신의 모든 행동, 통화, 귀에서 하는 행동들을 다 지켜봤답니다. 순간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유나는 창백한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섰죠. 제가 다 설명할 수 있어요. 뭘 설명하시겠다는 거죠? 이전 약혼자들에게서 합의금을 받아낸 일을요? 아니면 우리 회사 재산을 노린 계획을요? 제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속으로는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아니면
술집에서 일했던 일도 말해요? 이름도 가짜고. 유나는 눈을 크게 뜨며 저를 노려봤어요. 저희 유나에게 왜 그러세요? 가짜 엄마처럼 보이는 유나 엄마는 유나 앞을 가로막으며 소리치더라고요. 유나는 갑자기 맥이 풀렸는지 그 여자의 어깨를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아니. 아줌마 이제 그만하세요. 그만합시다. 일당은 못 드릴 것 같네요. 그제야 유나의 가면이 완전히 벗겨졌어요. 세련된 말투는 사라지고 날카로운 말투가 튀어나왔죠. 그렇죠 뭐. 전 처음부터 돈이 목적이었지. 이런 날이 올 줄 알았다면 진작. 진작 뭐요? 더 조심했어야 했다는 건가요? 민수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의 눈에는 분노와 슬픔이 가득했죠. 당신이 진심으로 널 사랑한다고 믿었어요. 내가 정말 바보였죠. 오빠, 제발, 저 버리지 말아요. 이제 그만하시죠. 더 이상의 거짓말은 필요 없어요. 유나는 울면서 아들 바지가랑이를 붙들고 독하게 늘어졌죠. 전 사람을 불러 세 사람을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세 사람이 자리를 떠나고 룸에는 민수와 저만 남았어요. 어머니. 민수가 갑자기 제 품에 안겨 느꼈어요. 마치 어렸을 때처럼요. 울어도 돼, 우리 아들. 다 울어내도 돼. 그날 밤 본사 옥상에서 우리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떻게 견디셨어요? 그 힘든 주방 일을. 널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어.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는 걸 보며 민수가 미소 지었어요. 이제 알겠어요. 왜 아버지가 항상 어머니를 믿고 의지했는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구내 식당에는 더 이상 김순자 할머니가 없었죠. 박서아 씨도 입사 서류 위조로 권고사직 처리했습니다. 대신 저는 본사 사장으로서 자주 들렀답니다. 시간이 좀 흐르고 아들 상태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어머니, 이번 신제품 어떠세요? 민수가 가꾸운 빵을 들고 왔어요. 제가 평소 좋아하던 단팥빵을 새롭게 해석한 것이었죠. 맛있구나. 하지만 단맛이 조금 과한 것 같아. 역시 어머니 입맛을 속일 순 없네요. 웃으며 대화를 나누는 우리를 보며 직원들이 놀란 듯 했어요. 평소에 무서운 사장님이 이렇게 자상한 어머니일 줄은 몰랐다는 듯이요. 실은 어머니께 보여드릴 게 있어요. 민수가 저를 새로 오픈할 매장 공사 현장으로 데려갔어요. 여기가 어디니? 강남에 새로 여는 플래그십 스토어예요. 1층은 카페, 2층은 베이커리, 3층은 제과 클래스를 운영할 거예요. 민수의 눈이 반짝였어요. 예전에 생기가 돌아온 것 같아 마음이 따뜻해졌죠. 아버지가 처음 시작하신 작은 빵집을 이렇게 키워주셨잖아요. 이제는 제가 더 크게 키워볼게요. 그때 공사장 입구에서 누군가가 걸어왔어요. 안녕하세요. 지연 매니저입니다. 파리에서 막 돌아왔어요. 제과 클래스를 맡을 새로운 파티시에였죠. 프랑스에서 유학한 젊은 제과사. 민수와 지연이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지연의 눈빛에서 진심이 보였거든요. 망을 향한 순수한 열정, 그리고 어머니, 지연 매니저님이 만든 마카롱 한번 드셔보세요. 네, 제가 직접 개발한 레시피예요. 프랑스 전통 방식에 우리 입맛을 더했죠. 마카롱을 한 입 베어 물자 미소가 절로 났어요. 맛있구나. 정성이 느껴지는 걸. 지연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어요.
그 모습이 왜인지 제 젊은 시절과 겹쳐 보였답니다. 어머니, 이번 신메뉴 회의에 같이 들어가 주시겠어요? 새벽 5시 매장이 문을 열기 전 민수가 제 사무실로 찾아왔어요. 지리연 씨도 함께였죠. 저희가 준비한 겨울 시즌 메뉴인데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어요. 달콤한 빵 향기가 사무실 안에 가득 퍼졌죠. 이건 생강과 시나몬을 넣은 겨울 한정 식빵이에요. 따뜻하게 데우면 진저브레드 같은 향이 나요. 민수가 빵을 잘라 제게 건넸어요. 한 입 베어 물자 입 안 가득 향긋한 향이 퍼졌답니다. 그리고 이건 지연이 다른 상자를 열었어요. 아름다운 케이크가 모습을 드러냈죠. 겨울 숲을 표현한 케이크예요. 다크 초콜릿 스폰지에 민트 크림을 넣고 설명을 이어가는 지연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 모습을 바라보는 민수의 눈빛도 달라졌고요. 이 케이크 너무 달지 않네. 네, 사장님께서 단 것을 많이 안 좋아하신다고 민수 부장님이 말씀해 주셔서 지연이 살짝 얼굴을 붉혔어요. 민수도 괜히 헛기침을 하더군요. 참, 어머니, 오늘 저녁에 시간 되세요? 왜? 지연 씨가 만든 새로운 디저트 코스를 봐주셨으면 해서요. 민수의 말투가 조심스러웠어요. 마치 전 여자친구를 소개하는 중학생 같았죠. 그래. 좋아. 퇴근 후 플래그십 스토어 3층 클래스룸에서 우리는 특별한 시간을 가졌어요. 지리연이 준비한 5가지 디저트를 하나씩 맛보며 이야기를 나눴죠. 어머님, 사실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지연이 마지막 디저트를 내오며 말을 꺼냈어요. 제가 민수 부장님과 말을 잇지 못하는 지연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민수가 대신 말을 이었죠. 어머니, 저 지연 씨와 진지하게 만나보려고 해요. 심장이 한 박자 빠르게 뛰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걱정이 아닌 다른 감정이었죠. 그 상냥한 아가씨가 가족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설레임이란 감정이었습니다. 어머니,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잠시 두 사람을 바라보았죠. 지연 씨, 네, 어머님, 우리 가게 처음 들어왔을 때 기억나나요? 네. 인턴으로 시작했을 때 어머님께서 직접 면접을 보셨죠. 그때 내 눈빛이 마음에 들었어. 빵을 향한 진심이 보였거든. 지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사실 전부터 알고 있었단다. 너희 둘의 마음을. 민수가 놀란 듯 저를 바라봤어요. 이번에는 제가 먼저 지켜봤어. 김순자 할머니로 변장할 필요도 없이 세 사람 모두 웃음이 터졌어요.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지연이 제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죠. 이제 우리 매장에서 웨딩 케이크도 만들어야겠네. 말이 끝나기도 전에 민수와 지연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난 지금 우리 달콤한 행복 베이커리는 더욱 발전했답니다. 지연이 만든 겨울 메뉴는 대박을 쳤고 그녀의 제과 클래스는 늘 예약이 가득 찼죠. 어머니, 이번에 새로 낸 빵 어떠세요? 아침마다 민수는 갓 구운 빵을 들고 제 사무실로 와요. 지연도 함께요. 이제는 정말 프랑스 빵집이 부럽지 않구나. 창 밖으로 보이는 도시가 반짝였어요. 마치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해 주는 것 같았죠. 어머니,
주말에 시간 되세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응. 저희가 작은 약혼식을 하려고 해서요.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답니다. 이제 우리 가게에는 늘 달콤한 향기가 가득해요. 빵 굽는 냄새만이 아닌 행복의 향기도요. 어떤 진실은 쓰기도 하지만 그것을 이겨내고 나면 더 달콤한 행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이제는 알아요. 그리고 저는 더 이상 가면을 쓸 필요가 없는 그저 평범한 어머니로 돌아왔답니다. 여러분도 살면서 누군가의 진심을 의심해 본 적 있으신가요? 혹시 저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무언가를 결심하신 적은 있으신지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그리고 더 많은 인생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라며 오늘도 복 받는 하루 되세요.